엄마 장녀도 안 오는 게 사람이야?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딸 미정이가 화를 내고 있더군요. 미정이는 제 아들 진수랑 통화 중이었어요. 어떤 통화를 했기에 이렇게 화가 났냐고요? 딸과 아들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지금 수술실 들어가셔. 심장 수술이야. 위험하대. 제발, 와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온다고 해라. 엄마가 이렇게 위험한데 이번만큼은 와라.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진짜 안 돼. 출장이야. 그 한마디에 심장이 한 번 더 쥐어짜였습니다. 출장, 수술도 하기 전에 이미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저는 출장보다 못한 엄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죽을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와. 제발. 미정이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까지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이번 주는 안 된다고 했잖아.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가 어디 있어? 엄마가 지금 수술대 올라가신다고. 미정아, 나도 힘들어. 이해 좀 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 오빠, 엄마가 죽어도 안 올 거야? 진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후회할 거야.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온다는 거지? 우리는 가족도 아니야? 엄마 장례식장에 안 오는 사람이 어딨어? 끊는다. 수술 끝나면 연락하든가 해. 전화가 끊기는 소리. 그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미정이는 복도에서 울었어요. 훌쩍이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박복래입니다. 이름에 복이 들어가면 뭐 합니까? 복이 없이 살았는데요.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집은 가난했고, 자식들한테 미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두 자식을 키워냈어요. 아들 진수와 딸 미정이를요. 진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잘 되는지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으니까요. 20년째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겠지요. 미정이는 곁에 있어요. 평생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효녀죠. 착한 딸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진수가 있습니다. 연락도 안 하는 아들이, 엄마 생각도 안 하는 아들이 그리워요. 이상하지요. 상처 준 사람을 더 그리워하게 되나 봅니다. 요즘은 몸도 안 좋아졌어요. 심장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죽음이 무섭다기보다는 진수를 못 보고 가는 게 더 무서워요. 그 애 얼굴 한번 보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는구나. 진수를 보지 못하고 갈 수 있겠구나 싶네요. 형광등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하나, 둘, 셋.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진수야, 엄마는 내가 보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가고 싶구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의사들이 뭐라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애를 잃어버렸어.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마취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10가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진수야, 넷, 다섯, 미안해. 여섯, 일곱, 사랑한다. 여덟, 기계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마등이라고 하지요. 끊길 듯 말 듯한 흐린 기억. 진수가 14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무거운 발소리. 쿵, 쿵, 쿵. 그 소리가 들리면 온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진수는 방구석에 숨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작게 만들었어요. 7살이었던 미정이는 제 치마폭에 파묻혔고요. 저는 두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들도. 어디 있어? 박진수! 나와!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술기운이 잔뜩 섞여 있었어요. 진수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이 보고 싶었나 봐요. 아니,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겠죠.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자가 넘어가고 의자가 부딪히고 그릇이 깨졌어요. 진수는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 애를 꼭 안았어요. 엄마, 나 안 나가면 안 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가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더 화내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테니까요. 그럼 미정이도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진수야. 아빠가 부르신다. 나가봐. 금방 끝날 거야. 진수는 나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14살짜리 아이가 해서는 안 될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줘. 엄마는 여기서 미정이 봐야 해. 넌 오빠잖아. 오빠가 동생 지켜줘야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이었어요.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는 14살짜리 아이를 폭력 앞에 내몰았던 거였습니다. 엄마, 빨리 나가. 아빠 더 화내시기 전에 술 심부름만 하면 될 거야.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 애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형장으로 가는 것처럼요. 엄마, 문을 열기 직전 진수가 돌아봤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사랑해, 진수야. 엄마가 제일 사랑해. 진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진수가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둔탁한 소리, 비명, 울음소리. 저는 미정이 귀를 막아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막지 않았어요. 그냥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방에 들어가 코를 골고 있었고요. 저는 진수를 안았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14살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진수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고 코피도 흘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 애를 욕실로 데려가 씻겼어요. 따뜻한 물로 얼굴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아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서야 진수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안 지켜줘?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도 무섭다고? 엄마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미안해. 이정이가 있어서 그랬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애는 말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희에게 손을 드는 일이요. 그 사람이 술만 마시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아이들을 방 안에 두고 제가 나가는 날도 있었지만 진수가 나가는 일도 적지 않았어요. 제 대신 맞는 거였죠. 아빠 화를 풀어드리라고. 오빠니까, 아들이니까. 진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진수가 먼저 나갔거든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가 스스로 나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 우리 아들 컸네. 그 사람이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그리고 진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아빠 술 좀 따라라. 진수는 술을 따랐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응. 엄마랑 미정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때리려면 저만 때리세요. 그 말과 함께 진수 뺨이 돌아갔어요. 그 애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굴어? 진수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때리세요. 대신 엄마랑 미정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날 밤 진수는 평소보다 심하게 맞았어요. 진수의 비명이 들렸지만 저는 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부어서요. 그의 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던 거라곤
약을 발라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진수야, 왜 그랬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났을 텐데. 진수가 나를 봤어요. 멍든 얼굴로요. 엄마는 이제 안 맞아도 돼요. 제가 대신 맞을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족 지켜야죠. 그 말에 나는 울었어요. 너무 컸다. 너무 빨리 컸다. 그리고 이건 이 나이 애가 할 말이 아니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진수는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그날 이후로 진수는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오면 진수가 먼저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대신 맞았습니다. 저와 미정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진수가 25이 되던 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간경화였어요.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진 거였죠.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도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장례식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진수가 집에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응. 진수야, 사업을 하려고 해요. 사업? 네. 친구랑 같이 작은 회사를 차리려고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이요. 그건 제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은행에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해야만 했어요. 아들한테 갚아줘야죠. 마음의 빚을요. 알았어. 내일 찾아줄게. 엄마, 괜찮아. 넌 평생 이 집을 지켰잖아. 엄마가 이것도 못 해주면 어떡해. 진수가 울먹였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안기는 아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 애가 행복해지길, 그 애가 성공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진수에게 줬어요. 진수는 감사하다고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진수가 가끔 집에 와서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곧 큰 계약이 들어온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진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에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석 달이 더 지나서 진수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퀭한 얼굴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죠. 그리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진수야, 무슨 일 있었어?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뭐? 다 날렸어요. 엄마 돈도, 제 돈도,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다 날렸어요. 저는 진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괜찮을 리 없잖아요. 엄마 노후 자금을 다 날렸는데. 진수가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진수 아버지가요. 비틀거리는 모습, 술 냄새, 소리치는 목소리. 모든 게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진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엄마는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수가 탁자를 쳤어요. 컵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뭐? 엄마가 제대로 된 아버지를 골랐어야지. 엄마가 나를 지켜줬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평생 피해자야. 나도 맞으면서 자랐어. 그런데 결국 나한테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다 엄마 때문이야. 진수야. 그 말은 아니, 네가 이번에는 실수한 거잖니. 그러니까 엄마는 날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맨날 방에 숨어서 나 혼자 맞게 했잖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수 뺨을 때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뺨을 감싸쥐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너, 네 아버지랑 똑같구나. 그 순간 진수 눈에서 뭔가가 꺼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모든 게 사라지고 텅 빈 눈빛만 남았습니다. 네. 저 아버지 닮았어요.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결국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였어요. 나를 아버지로 보는 거였죠.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쳤었어. 그 말은 진심이 아니야. 됐어요. 진수가 일어났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한테 나는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날 맨날 내보낸 거였구나. 대신 맞으라고. 엄마는 날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아니야. 진수야, 엄마는 엄마는 늘 남의 편이지. 진수가 웃었어요.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편, 미정이 편. 나는 엄마한테 그냥 방패였어. 희생양이었어. 진수야.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진수는 돌아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가지 마. 진수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에도 그대로 박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미정이가 와서 안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진수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장면을 되돌렸어요.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만약 그때 안아줬더라면, 만약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진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계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니, 느려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의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아버지로 본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무 무서웠어. 평생 무서웠어. 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멈췄어요. 엄마, 깨셨어요? 여기요. 여기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득하게. 저는 겨우 눈을 떴어요.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엄마! 미정이가 울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뛰어왔고 간호사들이 뭔가를 체크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어요. 기적처럼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었어요. 기적이에요. 미정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다행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살아났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보고 싶었어요.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죽다 살아나고 나니 그 애가 더 그리워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 링거, 산소호흡기.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비.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미정이는 면회 시간마다 왔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애는 직장도 쉬고 저를 돌봤어요.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이 나아 보여요. 괜찮아. 거짓말. 아직도 아프죠? 미정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무서웠어요. 미안해, 미정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곁을 지켜줬어요. 오빠가 떠난 뒤에도 명절마다, 생일마다, 아플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줬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평생 오빠만 걱정하느라 너는 소홀히 했지. 엄마, 너도 엄마 딸인데,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엄마는 항상 진수 생각만 했어. 미정이가 울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오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도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미정이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평생 참아온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긴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미정이는 밤에도 병실에서 잤습니다. 보호자 침대를 펴고 내 옆에서요. 미정아, 집에 가서 자. 여긴 엄마 혼자 있어도 돼. 싫어요. 엄마 혼자 두면 무서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무서운 거예요. 미정이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요? 엄마가 또 의식을 잃으면 어떡해요? 저는 딸을 토닥였어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그날 밤, 미정이가 잠든 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저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닐까 하고요. 휴대폰을 켰어요. 진수 번호는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처 맨 위에요. 아들 진수.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걸을 수도 있었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정말 잘 회복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온 날,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마치 몇 년 만에 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뒀어요. 침대 시트도 새로 갈고, 꽃도 사다 놨습니다.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미정아, 너 직장은? 휴직했어요. 엄마 괜찮아질 때까지요.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복직해.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어요. 편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 생각이 났거든요. 이 집에서 진수가 자랐어요. 저 방에서 공부했고, 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 현관문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 진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진수가 떠난 뒤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책꽂이,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도 있었고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나는 또 맞았다. 엄마는 방에 숨어 있었다. 나는 엄마가 밉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눈물이 났어요. 진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밉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아들이다. 또 오빠다. 오빠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지 않게, 이정희를 때리지 않게 내가 막아야 한다. 나는 아프지만 괜찮다. 엄마와 미정이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엄마도 무서운 걸까? 나도 무섭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 한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다. 아빠가 술고래라고. 집에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엄마와 미정이가 걱정된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구나. 엄마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아들한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두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수 씨,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디 병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정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정아, 진수가 사고 났대. 뭐? 오빠가? 응. 지금 중환자실이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가지 마요. 미정아, 엄마 죽을 뻔했을 때도 안 왔던 사람이에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올 사람이에요. 그래도 엄마, 제발, 또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또 아플까봐 무서워요.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는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필요할 땐 나타나지도 않고요. 알아. 미정아, 엄마도 알아. 그런데 왜 가려고 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미정아, 사람은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할 수 있단다. 엄마, 나는 아직 그 애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미워서라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안아줘야지. 미정이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요?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왜 또 오빠한테 가요? 오빠가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엄마를 힘들게만 했잖아요. 알아. 엄마도 다 알아. 그런데도요? 그래도 엄마는 가야 해. 왜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그 애를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용서하려는 거야. 내 잘못을 다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그 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것들, 엄마가 상처 준 것들, 평생 그 애를 방패로 썼던 것들. 그걸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어렸어서 다 기억은 못할 테지만 그런 게 있었어. 미정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정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엄마 몸도 아직 안 좋으신데.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맙다. 미정아. 1시간 후, 미정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미정이는 운전하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저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어요. 다리도 붕대로 감겨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예전처럼요. 진수가 어렸을 때 잠든 그 애에게 이불을 덮어주던 것처럼요. 많이 아프지? 진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네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와? 엄마 수술 저 못 갔잖아요. 알아. 진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병원에 가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엄마가 날 미워할까봐. 엄마가 날 아버지로 볼까봐.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저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엄마가 미안해.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요. 진수야, 그날 밤 네 뺨을 때린 거, 너를 아버지라고 한 거, 그게 평생 후회돼. 엄마는 너를 아버지로 본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무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너도 아버지처럼 변할까봐. 그런데 정작 엄마가 너를 밀어냈구나. 엄마, 너는 평생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엄마를 지켜줬어. 그런데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매번 너를 내보냈어. 대신 맞으라고. 엄마 대신, 미정이 대신 희생하라고.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겨우 14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 됐어요. 안 돼. 엄마가 말해야 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진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너는 피해자였어. 너는 평생 가족을 지켰어. 그런데 정작 가족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진수야. 정말 미안해. 진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 애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상 입은 몸을 다치지 않게요. 나도 네가 미울 때가 있었지. 근데 그리움이 더 컸어. 진수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미정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겠죠. 진수는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미정이와 저는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아직도 화가 나요.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요? 응.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천천히 가자.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어요. 엄마, 노력해 볼게요. 천천히요. 응. 천천히 하자. 퇴원하는 날,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할게요. 서두르지 마. 네 마음이 편할 때 와.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 앉아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게 화해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진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요. 미정이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와줍니다. 전화도 가끔 해요. 짧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요. 대신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치유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내 장례식이 아니라 미움의 장례식이었어요. 완전히 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사과하지 못한 순간이 있거나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나요? 저는 70평생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없다는 것을요. 완벽한 화해도 없고 완벽한 가족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투르게, 어설프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안아주는 것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어 시작해 보시겠어요? 사과는 늦어도 사과이고 용서 역시 늦어도 용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사과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마음들을요. 나눠 가지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이 좋다. 구독자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